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정권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국장님, 네네. 지금 여야가 공천작업이 한창인데 네. 공천작업과 더불어서 또 유성정당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채택되면서 네. 채택이라기보다는 뭐 이재명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만 네. 유성정당을 창립해야 하고 유성정당을 또 창립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표도 있어야하고 네. 또 공관위원장도 있고 거기서 이제 또 비례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유성정당 국민의 미래죠. 네, 네, 네. 거기 대표에 한때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라든지 네, 네. 김혜지 지금 현 비례대표위원이고 비대위원 아닙니까? 네. 이 두 사람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 네. 지금 전혀 새로운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고 이렇게 예, 보도가 되고 있죠. 보도가 되고 있네요. 대표죠, 대표. 예, 예. 대표, 당 대표죠. 당 대표. 예, 예.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예지 비대위원이 가장 처음부터 네. 이야기에 물망에 올랐었어요. 예, 예.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건 감안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지금도 최고 비대위 할 때마다 가장 통통 튀는 그런 발언들 때문에 예. 늘 기사화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역구에서 지금 뭐 선거 유세라든지 굉장히 힘든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차라리 비례 정당의 대표를 맡기는 게 어떨까? 이런 식의 어떤 예. 유추 때문에 김혜지 비대위원회 물망에 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왜 그랬냐면 원래 종로 얘기, 서대문 얘기가 나왔다가 이용호 의원한테 가니까 종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종로예요. 종로에선 최재형 단수공천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유 그러면 비례대표 당대표 시키려나 보다. 이건 사실 당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저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유추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건 조철희 당 총무국장을 내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역 의원은 물론이고 네. 예비 후보들도 이뇨한 혁신위원장 전 위원장한테 러브콜을 많이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예, 예. 가장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우리나라 전국에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지도가 워낙 높고 네네. 또 인기가 좋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좀 선거 때 뭔가 기여를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만 높은 게 아니라 그때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는 친화력. 네, 그게 좋죠. 굉장히 부침성이 있고 특히 친화력이 뭐 있고. 호남 사투리 걸찍하게 써가면서 그렇죠. 아주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침성이라고 예,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 가보면 이뇨한 위원장이 농담해갖고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런 게 정치에서 가장 또 선거에서 가장 또 필요한 힘 아니겠습니까? 예, 유머가 아주 많죠. 그렇죠.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상당히 또 정치적인 감각 이런 게 이제 돋보였다는 얘기도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을 서로 모시려고 막 뭐 해서 이 선거에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비례대표 당대표가 딱 어울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또 많았었어요. 그러나 뭐 지금 비례대표 당대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뭐 국민의힘이든 또 국민의 미래에서든 역할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대위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국민의힘도 선대위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공동선대위원장도 공동 맡을 수 있는 선대위원장도 것이고. 뭐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겠죠. 워낙에 부인께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정치에 반대. 예, 사모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정치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은 좀 뜻이 있는데 예. 설득을 못 해냈다 뭐 이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집권당 네. 뭐 어쩔 수 없이 유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집권당 유성정당의 대표를 당직자 아닙니까? 총무국장 하면은 우선 이 조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한나라당 시절에 그 공채로 입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당직자거든요. 당직자가 한나라당은 일찍부터 공채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개 채용을 예. 해서 시험 보고 정말 들어갔어요.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대기업처럼. 이정현 전 대표가 대표적인. 바로 그 공채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처음에 한 1, 2기 될 겁니다. 그렇죠. 시작하자마자는 복사하고 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조철희 국장 공채 6기입니다. 제가 취재해온 바로는 현재 당직자 중에 최고 선임이라고 하고요. 최고참이라고 그러죠. 예, 터질 때감이네요. 예, 예. 보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신망이 높다고 합니다. 성실함이 굉장히 돋보여서요. 지금 심장 교체 수술을 받았는데 예. 심장 교체 수술을 받고 나서도 사실 또 오랫동안 이게 적응을 해야 돼서 병가를 내야 되는데 병가 거의 없이 뛰쳐나와서 지금 선거다 그러고 일을 하고 해서 당내외 신망이 굉장히 높고 성실함이 돋보인다 이런 게 지금 아내의 평입니다.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공보실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아주 핵심 국장들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두루두루 다 했고요. 대통령실 정무1 비서관실 선임행정관까지 거쳤기 이제 때문에 거쳤고요. 충분하게 캐리어는 쌓았다. 네. 실무적인 능력은. 네. 그래서 뭐 이 비례정당이라는 게 뭐 전국 조직을 갖는 정당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 만드는 거니까 그런 데는 아주 선수 아니겠느냐. 조직국장까지 다 했고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또 비례대표로도 원래 당직자 한 사람씩은 배려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성도 있는데 예, 예.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실무 당직자를 그래도 집권당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도 국회의원이 한 20여 명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당대표를 시켰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딱 이게 있습니다. 4년 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4년 전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게 현재 지역구에서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연착륙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2020년도에 기억하시죠? 김영호 공관위원장하고 또 황교안 대표하고도 굉장히 또 부딪혔잖아요. 예, 나중에 일부는 또 공천 번복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게 현재 지역구에서의 공천 과정인데 비례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기억이 있어요. 4년 전에. 뭐냐면 바로 한선교 대표와 황교안 대표, 즉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대 뭐 동창인가 뭐 후배인가 해갖고 믿고 임명을 했죠. 저 성균관대학교 예. 선후배죠. 그리고 한성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총장 시절에 뭐 욕설을 해갖고 예. 그런 것들이 겹쳐서 사선이나 했고 예. 또 말썽이 좀 있었죠. 말썽이 있어서 일단 내려놓으니까 불출마한 사람이 그 당에 갈 수 있잖아요. 비례정당에 가서 대표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한성교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공병호 씨를 맡겼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난한 줄 알았어요. 한성교 대표가 아이고 황교안 대표와 잘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당장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비례대표를 발표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인재 영입하고 한 사람들을 순위를 앞순위를 해달라 그러고 앞에 넣어놨는데 발표한 거 보니까 전부 다 20위 바깥으로 40위까지 바깥으로 배치를 한 한성교 겁니다. 공천을 해버린 거죠. 자기 공천을. 갑자기 대표인 양 자기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더니 자신이 그 공천을 직접 챙긴 거죠. 예. 그래갖고 공천 파동이 나면서 대표가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한 달여 만에 원유철 씨로 당시에 원유철 전 의원이었죠. 전 의원, 그다음에 염동열. 그분도 뭐 원내대표도 하고 그 당시 미래한국당 대표로 원유철 전 의원이 왔고 그분도 뭐 4호선 한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 또 문제가 된 것은 원유철 이 미래한국당 대표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미래통합당하고 합당을 해야 하는데 합당을 안 하려고 버틴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의원들 끌이고 내가 당대표 하면서 별도로 가겠다. 그래갖고 아주 고를 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에 절대반지 있잖아요. 네. 절대반지를 끼자마자 갑자기 확 얼굴도 변하고 권력욕이 생겨난다 하는 영화인데
지금 당대표가 그럴 게 아니잖아요. 예. 같은 정당이고 워낙에 준연동형 때문에 꼼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체제에서 어떻게든 민주당과 상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단으로 만든 것인데 예. 아니 대표를 시켜놨더니 갑자기 진짜 대표이냐. 대표 역할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별도로 하자.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난 오너인데? 그리고 안면을 바꾸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만 그런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용인수를 잘 한 것 아니냐.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후보로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가서 지원 유세할 수 있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또 지원 유세를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해찬이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불출마하면서 이해찬. 2020년에. 그렇죠. 황교안은 그런데 언급하면 안 되는. 왜냐면 네. 황교안은 종로에 출마했으니까. 출마를 했으니까. 선거법이 또 그렇게 되더군요. 그렇게 됐었죠.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조철희 총무장 내정은 그렇게 크게 놀라운 건 아닌 게 하도 이 출근길마다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 이번에 누구 시킬 거냐. 네. 당대표. 근데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수단에 불과하다. 네, 수단. 이것이 따로 어떤 정당이 아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만드는 정당의 대표를 궁금해할 이유가 본인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 많은 일선급 당직자가 대표를 맡아서 출범을 차질없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당 쪽의 어떤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관성 있게 사실 이야기해온 그런 안정적인 수단에 불과한 직위이다. 이 당은 사실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총국장이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꼼수 위성정당의 대응 도구로 만든 것이고 그렇죠. 크게 보면은 네. 현재 국민의힘의 한 조직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런 예, 예. 인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구다, 도구. 네,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예, 만든 예.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 예. 무슨 자매당이고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냥 예. 우리 당. 예,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같이 또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미래는 같은 당인데 네, 똑같은 당인데 아무런 차별이 없다. 네. 다만 어쩔 수 없이 준연동형이 도입되니까 위성정당을 만든 거다.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겁니다. 장제원 의원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한때 나왔었죠. 한때는 장제원 의원. 이것도 사실 기자 피셜일 것 같아요. 당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자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장제원 그 진짜 실세 중에 실세인데 지금 그 불출마를 했으니까 당대표 시키면 잘할 거 아니냐 저 비례정당에.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총무국장으로 내정하니까 의원석 한 석이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원유처럼 그렇다 치더라도 한성교는 의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불출마하는 사람들 중에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이 기호 순번을 유리하게 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제원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현역 의원이니까 대표를 시키든 뭘 하든 가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딴 사람들보다는 장제원이 믿고 맡기지 않겠는가. 근데 총무국장으로 딱 한 건 위험부담, 리스크. 장제원. 더군다나 장제원 의원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탈당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본인이 국민의힘을 왜 탈당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 탈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선택인데 네. 그러면 다시 복당을 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복당이라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견제해 갖고 들어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복당을 안 시켜줬잖아요. 그래갖고 네. 이준석 대표 때 시켜줘갖고 그래서 그래도 가끔 이준석한테 홍준표 대구시장이 좋은 말을 한 게 그때 큰 운동을 입었죠. 이준석이가 복당을 시켜줬으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 비례정당의 또 공관위원장이랄까 또 앞으로 비례대표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비례대표 얼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예. 어떤 상징이랄까 이미지를 확인시켜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비례대표 청년 뭐 40% 넣으라겠던가 뭐 네네.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뭔가 임팩트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나라당 계열이 민주당보다는 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비례 1번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여성이고. 이 당이 갖고 있지 아니한 부분을 사실 또 해야지 보완하는 어떤 보완하는 의미 역할을 그런 하죠. 것도 많고요. 그래서 2번 정도를 민주당이 우리가 빼앗겠다라고 한 게 첫 번째가 이자스민 물론 1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자스민이 후순번으로 한 6번 정도였는데 이자스민을 비례대표로 했을 때 민주당이 야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져가야 되는데 하고 한번 후회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가 1번으로 그때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빈민활동 낙성대를 중심으로 해서 관악에서 오랫동안 빈민 활동을 한 여자 목사를 그때 비례 1번으로 했는데 재정구 의원 아시죠? 네. 재정구 의원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빈민계 데모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운동, 시민운동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을 하자마자 민주당이 초토화됐어요. 와, 우리가 존경하던 사람인데 비례 1번으로 빼앗겼다. 뭐 이런 그래서 이슈를 몰고 또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나라당 계열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굉장히 이슈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번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누구를 어떻게 비례 하느냐. 얼굴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4년 전에는 윤주경 그러니까 왜 맨날 친일파 해갖고 공격하는 프레임을 맞상대하기 위해서 윤봉길 의사의 증손녀 윤주경 씨를 국회의원 비례 순번으로 앞순위로 또 올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비례 순번 앞순위로 올리나 특히 1번은 누가 1번이 하고 누구냐. 2번은 누가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이 남성이 이제 2번이니까 2번에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 1, 2번을 누가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이고 또 거기에는 청년이라든가 이런 쪽을 얼만큼 배려를 할 것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관심사 아닙니까?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인지도도 높지 않고요. 그래서 3040이 너무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지역구의 그 공천 현재까지 과정은 굉장히 무난하고 굉장히 연착륙하고 있긴 하나 너무 무난한 게 아니냐. 네, 너무 감동이 안정적인 게 없다.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뭐 사실 그게 상대적인 거라 뭐 민주당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주목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는 게 비례거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비례에 얼만큼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물 그리고 연배로서도 우리가 3040을 얼만큼 포진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의 또 다른 정치력이 이 비례대표 이 선임 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공천 과정에서도 이렇게 발휘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